각 분야 고수들의 생생한 브랜드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 여기는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오늘 대망의 첫 시간입니다. STN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퍼스널 브랜딩 전문 인터뷰 방송입니다. 각 분야의 숨은 고수들을 모시고 그분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지금의 그 자리에 가게 되셨는지를 저희가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분들이 TV에서 보시고 많이 애정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고 현 사단법인 한국워킹협회 회장, 대한비만건강학 회장 오한진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무대로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워낙 방송을 많이 하셔서 뭐 이런 방송쯤은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긴 해도 그래도 오늘 첫 방송이니까 편안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하는 의사 오한진입니다. 뭐 대학병원 교수기도 하고요. 뭐 사단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것도 몇 개 있는 것 같고 회장도 몇 개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점 이런 직책이 많아져서 무겁습니다. 맨날 가면 돈 내야 되고 아주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또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컨디션이 조금 별로예요. 약간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되게 직책이 많으시고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제가 궁금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중에 한국워킹협회. 네. 이게 그 모델 워킹은 아닌 거죠? 네, 사단법인 한국워킹협회는 벌써 생긴 지가 20년이 넘었고요.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입니다. 워킹을 제대로 가르쳐서 잘못된 걸음걸이를 고쳐서 건강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아이들도 잘못 걷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 성인들도 잘못 걷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워킹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이 워킹으로서 얻을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이익들을 잘 설명해서 그 효능을 좀 잘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요즘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맨발 걷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오해와 진실, 잘못된 부분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일반적으로 걷는 워킹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모델 워킹, 그다음에 댄스 워킹 뭐 굉장히 재미있는 워킹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워킹을 다 총망라하는 협회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전 뭐라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그거 말고도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숨은 고수들을 만나면 정말 저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꼭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서 우리 박사님의 활동들을 제가 이렇게 저희 인친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숲속을 걷고 막 이런 것도 봤는데 최근 근황이 어떠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 뭐 근황이랄 게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뭐 두세 번 환자 보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 환자 보는 일이 제일 이제 중요한 일이죠. 그 외에는 가끔 방송 출연하느라고 이제 방송국에 왔다 갔다 하고 또 라디오 방송도 있어요. 이 라디오는 굉장히 참 재밌습니다. 제가 해본 방송 중에는 라디오 방송이 가장 재미있고 또 그 라디오 중에서도 생방송이 가장 훌륭한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그 청취자분들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과 답을 해주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내용을 설명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거든요. 상업적인 그런 방송에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근황을 듣다 보니까 걷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어필하시는 걸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라이브 방송에 제가 또 최적화돼 있어서 질문이 올라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하나 딱 급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을 갖춰서 누군가가 하는 그 워킹 프로그램에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기 위해서 우리 박사님이 준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이거 보면서 그냥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뭐 기본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3단 보행을 해라 이건데 3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뒷발꿈치가 닿고 발바닥이 닿고 앞발꿈치로 밀어내는 걸음을 걸어야 된다. 이게 정석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좀 드시거나 다리에 좀 힘이 없어지시면 발바닥이 그냥 닿아요.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걷는 게 아니죠. 원래는 뒤꿈치가 닿고 맨 발바닥이 다 닿은 다음에
앞발꿈치를 이렇게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평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평발도 이렇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 걸으려면 의도적으로? 발 앞쪽에 있는 발가락을 들고 걸어야 돼요. 발바닥을 밀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앞발꿈치, 즉 발가락을 들어야 뒷발꿈치가 뒷발 닿게 돼요. 그래서 이게 노하우는 첫 번째는 발가락을 들고 걷는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어집니다. 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 이걸 안 들고 그냥 걸으니까 아주 작은 1cm도 안 되는 돌부리에 걸려서 자꾸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게 네. 앞발꿈치를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저희는 걷는 거에 대한 노하우를 익힐 수 있었잖아요.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에 관련된 많은 노하우들이 공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자, 이제 첫 번째 공식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식 질문, 탤런트, 재능. 우리 오한진 박사님은 나의 어떤 재능을 발견해서 어떤 계기에 난 의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의 이런 길로 들어서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의사가 되는 거는 사실 재능은 아니에요. 아, 이건 재능이 아닌가요? 네, 재능은 아니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잖아요. 그 대학을 갈 때는 이제 진로를 정하는데 저는 사실 법대가 가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법대를 못 가고 의대를 갔죠. 근데 점수가 둘 다 되셨을 것 같은데. 그거 이제 고등학교 시절의 공부가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건데 법대는 문과고 과가 틀렸네. 의과대학은 이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가게 됐는데 의과대학은 고등학교랑 똑같습니다. 시간이 쫙 짜져 있어서 한 강의실에서 계속 하루 종일 강의를 들어요. 옮겨 다니면서 강의 듣는 게 없어요. 교수님만 바뀌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고등학교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탤런트는 없고 지금의 제가 된 것은 이제 그런 의사가 되는 탤런트 때문이 아니라 네. 어느 날 방송에서 저를 이제 방송에서 자꾸 불러주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의학이라는 분야를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해서 사람을 고쳐주거나 치료해주거나 또는 뭐 알려주거나 하는 방법이 있지만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한꺼번에 이 지식이나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방송만큼 좋은 게 없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방송을 제가 자꾸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 네. 의사 선생님들 중에 나도 그렇게 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간혹.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그냥 방송에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계기가 당연하죠. 있었을까요? 네. 그냥 나올 수는 없어요. 보면은 우선 이제 첫 번째는 논문이나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이런 게 숨은 노하우죠. 네. 남들이 생각지 않는 새로운 방향의 논문이나 새로운 방향의 책을 써야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또 새롭게 만나는 그렇죠. 방법인 거네요. 방송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제 논문으로 방송을 처음 나간 건 아니었어요. 다른 분이 쓰신 논문이었는데 방송을 안 가시겠다 그래서 제가 나갔죠. 주제가 어떤 거였나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성장 호르몬으로 살을 뺄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문이었는데 매력적이었는데요. 굉장히 매력이었는데요. 네. 성장 호르몬 값이 엄청나게 비쌀 때였어요. 그래서 그 논문은 여러 어르신 선생님들한테 교수님들한테 엄청 혼난 논문이에요. 이런 걸로 논문을 쓰면은 말이야 돈 없는 사람 살도 못 빼고 말이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런 이제 그 꾸지람을 들을 때인데 그게 방송에서는 이제 굉장히 포커싱이 된 거죠. 그렇죠. 재미있잖아요. 근데 그 꾸지람 때문에 다른 분들이 안 나가려고 그래서 제가 나갔죠. 네. 9시 뉴스에 생방송으로 나가서 앵커와 둘이 대담을 한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사건이 아니고서 사고가 아니고서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 9시 뉴스에 나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한번 나가고 나서부터 이제 방송에서 저를 이제 섭외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 섭외할 때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 지식, 내 지혜 또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한꺼번에 많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걸 좀 더 살리려면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또 내가 정보를 줄 때
그분들의 맞는 수준으로 가공을 해서 가져가서 줘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에 재능이 다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수준이 높은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들의 이야기잖아요. 예, 자동차를 고치시는 분들이 그 자동차 내에서의 그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 이야기를 하면 용어 쓰고.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그다음에 쉬운 말로 은행이나 또는 뭐 투자은행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쇼신이 무슨 뭐 푸신이 뭐 이런 거를 하면 뭔 소린가 이렇게 되는데 저도 똑같아요. 의학적인 용어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그걸 눈높이에 맞춰서 그분들 눈높이에 맞추는 말로 조금 순화하고 편하게 만들어서 정보를 전달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능을 여쭤봤는데 의사가 되는 거에 대한 재능은 이과를 갔기 때문에 글로 간 거고 네, 네, 네. 의사가 된 이후에 사람을 고치는 건 반드시 수술하거나 직접 1대1 대면이 아니고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방법대로 네, 이렇게 지금 길을 걸어 오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 딱 지나고 나면서 제가 다음 하는 질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노하우를 빼내가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 트레이닝, 고수의 훈련법. 그러니까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트레이닝. 네, 그 자신의 분야의 어떤 위치까지 가기까지 뭔가 열심히만 한다라고 하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숨은 고수의 그 훈련법을 3가지 정도 정리해서 소개를 딱 해주시면 오늘 핵심 방송에 맥은 다 해주신 겁니다. 네, 저는 숨은 고수는 아니기 때문에 별로 뭐 핵심은 드러난 없는데 고수시네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서 얻은 이제 최고의 이 명언 뭐냐면 배워서 남 줘라. 첫 번째 였습니다. 키워드 네, 첫 번째입니다. 배워서 남 줘라. 네. 공부해서 남 주려고 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한테 그 공부로 얻은 여러 가지를 남 주는 일을 해야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만족감도 높아지고 자존감이 세질 것이다. 이 소리를 이제 저는 어릴 때 들은 거예요. 궁금한 질문. 그런 명언을 해주신 아버님의 직업은 어떤?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시죠.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죠. 네. 근데 그 얘기가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맨날 혼나면서 그런 소리 듣잖아요.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줘?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이제 배워서 남 줘라 이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이제 계속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었고 뭐 저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그런 나한테 온 마음속에 있는 네. 말. 두 번째는 이제 계속 노력하는 건데 제가 교수가 될 당시에는 의과대학 교수는 논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논문이 별로 없어도 전문이라는 게 있으면 교수가 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의사가 아닌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망합니다. 의사도 망해요. 망할 수 있습니까? 의사도 많이 망해요. 근데 저도 망했어요. 그 의사가 아닌 일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의업으로 이렇게 돈이 조금씩 생기니까 네. 엉뚱한 걸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막 신경 쓰고 이러다가 그게 폭삭 망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어느 병원에서 저를 스카웃을 합니다. 뭐 네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제가 스카웃이 돼서 가요. 근데 그 스카웃된 병원으로 딱 옮기자마자 여기서 망한 것 때문에 월급을 차압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카웃돼서 온 의사인데 첫 달부터 월급을 차압당해. 당혹스러우셨겠어요. 아니, 병원도 그렇고. 저는 이미 그런데 병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런 의사를 왜 스카웃을 해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망했고 월급은 차압당하고. 네. 그래서 그 해부터 그 논문을 써요. 내 자료를 가지고 내가 본 환자들을 내 노트북에 다 정리를 매일 저녁에 다 끝까지 다 하고 집에 가서 그게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통계 프로그램을 제 스스로 돌려서 논문을 씁니다. 3년 동안 이제 저는 월급을 차압당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대법원에서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뒤집어 주셨어요. 고법에서도 졌는데 대법원에서 저를
오한지는 죄가 없다. 무죄다. 네, 그래서 3년간 차압당했던 봉급이 돌아왔어요. 그럼 굉장히 목돈이 돼서 돌아왔겠네요. 그렇죠. 공짜 돈이 막 갑자기 들어왔고 그 3년 동안 제가 논문을 한 40개를 썼습니다. 와. 그 40개 논문을 쓴 덕에 모든 다른 파트에서 저를 강의를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밖에 이 데이터가 없다. 그러니까 와서 강의 좀 해. 데이터 근거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40개 논문 덕택에 이과 저과를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망해라. 이것도 하나의 어떤 키워드가 될 수 있고요. 정말 지금 망하지 않으려고 지금 바둥거리시는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럼 그냥 속 시원하게 망해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요, 속 시원하게 망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못해서 망하면 그걸 할 수 없죠.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열심히 해보다가 망하는 거는 한 번쯤 해볼 만하다. 언제? 젊을 때. 나이 들어서 망하면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젊을 때 빨리빨리 막 뭘 해봐. 그래서 빨리 망해. 하고 싶은 거 막 해봐. 근데 안 망하면 너무 좋고 그쵸. 망해도 되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망한 뒤에 일어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새로운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된다. 지금까지는 전혀 몰랐던 모습이신데 지금 이렇게 소송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갈 동안 어쨌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었잖아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 대부분은 밥벌이를 위해서 그냥 또 일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그럴 있죠. 때 논문을 쓰셨다는 게 또 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네, 뭐 밖으로 나가기도 그렇고 뭐 다른 직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병원에 계속 그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아마 또 하나의 큰 뭐가 된 거 아닌가 이런 그러게요. 생각이 듭니다. 배워서 남조라라는 부분들 때문에 줄 게 많아야 되니까 계속 배움을 네, 잘해야 잘해야죠. 수 없었다. 남 주려면 잘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그런 포인트로 지금 딱 그 삶의 어떤 철학이 딱 생기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망해라. 근데 중간에 갑자기 이거부터 보신 분은 뭘 망해 이럴 텐데 어쨌든 젊은 나이에 시도해보고 네. 망하더라도 그게 끝은 아니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망해보는 그 경험이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 망하지를 알게 돼요. 망했잖아요, 한 번. 저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닐까? 완전히 정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월급 차압당하면 사람이 꼴이 어떻습니까?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이 방송 보고 위안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오한진 박사님도 차압도 당해봤다. 근데 난 그럼요. 아직 차압은 안 당했으니까 난 지금 괜찮다. 이렇게 위로도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저는 3번 망했습니다. 3번이요? 네, 3번을 망했고 첫 번째는 이제 윈도우 3.1 이런 거 나오는 거 아세요? 윈도우만 알죠? 네. 도스에서 윈도우라는 네. 프로그램을 바뀔 때 의료 보험을 청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 치료 이렇게 했으니까 돈 주세요라고 네네네. 청구하는 게 도스 프로그램이 있다가 윈도우로 바뀌는 시절이 와요. 그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보통신부라는 게 있어서 장관상을 줘요. 그걸로. 주간상, 월간상, 연간상을 주는데 주간상, 월간상은 받았어요. 네. 연간상에서 떨어졌어요. 연간상을 받으면 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근데 거기서 망했어요. 지원을 못 받아서. 네. 근데 그걸로 끝났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시도를 합니다. 병원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응급실, 외래, 입원실, 약국, 린넨실, 청소, 음식 해주는 이게 다 따로따로거든요. 그러네요. 이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연결을 해야 입원한 사람은 무슨 밥을 먹어야 되고 무슨 약이 가야 되고 이런 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병원 시스템을 또 IT로 저희가 개발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병원에 정말 그걸 올려요. 근데 윈도우가 초기에 나왔을 때는 뻑이 천지예요. 6개월 동안 밤을 새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다른 데에서 프로그램이 나와서 우리보다 훨씬 좋아져가지고 망합니다. 두 번을 아주 졸졸이 망하죠. 그 다 나름 여윳돈이 있었으니까 해본 거예요. 그 망했죠. 마지막 또 하나의 사업을 해봤는데 이것도 또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스카웃이 돼서 오는데 월급을 자업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윳돈 다 날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 살려고 하는 돈까지 날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가 저는 다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뭐 모르겠어요. 몇 살인지. 그러니까 나이 때 30대? 40대? 40대, 30대 말 40대 정도 30, 했겠죠. 40, 40대 예, 그때쯤? 예. 그래서 그게 망하니까 참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발표하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지금 재밌어 보이세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이거 하고 그 논문이 나오면 너무 재밌고 논문 쓰고 그게 또 발표가 되면 너무 재밌고 그랬던 시절이 저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왔다가 불가했던 얘기인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진짜 첫 번째 키워드 아까 배워서 남줘라. 그래서 잘 배웠다. 두 번째가 망해라. 네, 망해봐라. 망해봐라. 그러니까 망해도 그 망한 거를 토대로 내가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또 하나는 해주신 것 같아요. 망해보면요. 네, 다른 사람도 망한 거 있잖아요. 많죠. 환자들도 그런 사람이 오잖아요. 공감이 확 되겠네요. 아프고 힘든데 이분들도 왜 아파졌어요? 그러면 망했어요.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굳이 구구절절 말하지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왜냐면 나도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게 그 공감하고 그걸 이해해주고 그 사람한테 또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 것 같으네요. 네, 네. 고수의 훈련법으로 어디서 사실 참 망해라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게 굉장한 힘을 만들어준 계기인 것 같습니다. 책을 하나 쓸 걸 그랬어요. 너무 망해라. 좋은 것 같아요. 최고인 것 빨리 같아요. 망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일단, 있습니다. 네, 마지막 또 세 하나는, 번째. 네, 또 하나는 이제 좀 뭐 별 얘기는 아닌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쉬운 말을 써라. 저 사실 그거 궁금해서 질문하려고 했었습니다. 정말 쉬운 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도 조금 쉬운 예로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현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머리로는 알고요. 글을 쓸 때도 쉽게 써야 된다. 말할 때도 쉽게 해야 된다. 다 듣잖아요.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왜 방송에 나와서 쉽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 쉽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글쎄요, 별 노력은 안 했고요. 뭐 제가 아는 단어가 너무 쉬웠나 봐요. 그리고 정말 쉬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몰랐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느 날 기고를 하는데 네. 그 나한테 기고를 요청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이 읽어서 이해가 될 말로 써주셔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이 이해할 말. 네,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나가는 거예요. 신문에 나가는 건데 중학교 1학년이 읽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신문을 중학교 1학년 읽지도 않는데 뭐 중학교 1학년한테 맞춰서 쓰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적어도 대학교 다니는 사람에 맞춰서 신문은 쓰면 그 되는 정도가 거지. 읽는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학교 1학년이 충분히 이해할 단어를 써야 그걸 다른 사람들이 다 읽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 가서 뭘 살 때 이거 더하면 이만큼 된다. 당신 오늘 수술하고 뭐 하는데 다 합치면 이만큼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는 아이스크림 값이고 하나는 무슨 값이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훨씬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네요. 물건 이렇게 한꺼번에 합산으로 사서 봉투 안에 들어간 거를 네. 하나하나 쪼개는 것 같은데 거꾸로 설명을 하면 어렵죠. 오히려 네. 항목별로. 그런 막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쉬운 말로 해라. 네, 제발 좀 쉬운 말 좀 써주세요. 그거 법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뭐 나오잖아요. 못 알아듣는 말이 반도 넘어요. 제발 좀 쉬운 말로. 거기도 좀 쉬워졌으면 좋겠어. 고수님이 이야기해준 이 노하우대로 쉽게 해주는 거 이게 그럼요. 복지인 것 같으네요. 정말 이 고수의 훈련법을 딱 듣다 보니까 지금 계신 위치가 더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아무나 이 자리에 오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시지 말고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다 할수 되세요. 있습니다. 예, 다 되십니다.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시면 다 되잖아요. 좋아서 하시면 다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개그맨들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아서 스탠딩 개그를 하러 갔어요. 네네. 그래서 3번을 연속해서 3주간 갔었는데 방송은 안 됐습니다. 저는 잘렸죠. 스탠딩 개그를 하러 가서 처음으로 개그맨들이 연습하는 장면을 처음 본 거예요. 네. 그게 방송은 1시간 조금 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촬영이 3시간이 넘어요. 팀이 많잖아요. 근데 그 팀들이 강당 하나에서 다 하나씩 다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다 사라져요. 연습하러. 아. 갈 데가 없어요. 화장실 한 칸에 들어가가지고 3명이 100번, 200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저는 뺑하니 혼자 가가지고 내가 스탠딩 내가 이 대본 써가지고 가서 혼자 하려고 그러는데 와, 이 사람들 연습하는 걸 보니까 저렇게 연습을 계속하면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다 붙겠더라고요. 어우,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습량의 문제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네. 계속 반복적인 연습, 좋아서 하는 거는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에 미친 듯이 매달려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까지 들어봤고요. 3번째 공식 질문, 토크. 이 토크가 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소통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요즘 또 오프라인 소통도 되게 중요하지만 디지털을 통해서 온라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우리 오한진 박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소통, 네. 어떤 소통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안 합니다. 아, 단절인가요? 네. 아, 지금 저랑도 이렇게 소통하고 계시는데. 아니 사실 온라인 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 제가 쓰는 말이나 제가 한 정보가 다른 사람이 편중되게 볼 수 있어요. 한쪽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그런 SNS를 안 합니다. 개인 채널이 없으신 건가요? 예, SNS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올려서 다른 사람이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뭐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오늘 밥 먹자, 뭐 언제 몇 시에 만나, 뭐 이런 거는 하지만 네. 제가 따로 정보를 올리고 이걸 읽어주세요. 이걸 보면 여러분이 무슨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걸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런 소통은 안 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다른 분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까지 고민해야 그걸 되니까. 고민해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의학 정보가 천지빛깔이에요. 천지빛깔이 내가 안 아닙니까? 해도 된다는 얘기야?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뭘 하고 싶으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점 그리고 아주 쉬운데 꼭 해야 될 것들 요거에 대해서만 나중에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따로 정리해서 그것만 이렇게 여기서 아까 궁금한 질문 하나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사님 방송하는 거 앞에 지금 아이스 커피가 네. 놓여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분명히 시작하실 때 컨디션이 안 좋다, 약간 감기가 걸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여름에도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감기가 걸렸으면 더 찬 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아니다. 내가 의사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잘못된 지식인가요? 그럼요.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죠. 네. 사실 이제 감기에 걸렸다고 할 때 증상의 1번은 뭐 힘이 빠진다. 그죠? 열난다.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삭신이 아프다. 뭐 이런 거잖아요. 쑤시고 아프다. 삭신이 쑤신다. 이런 얘기들은 다 내 몸의 온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춥다. 이것도 내 몸이 올라가서 그래. 한번 설명해 볼까요? 내 몸을 돌이라고 생각하고 감기에 걸리면 이 돌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돌이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바깥 온도는 똑같아요. 항상.
바깥 온도가 만약에 30도다, 25도다, 10도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바깥 네네. 온도는. 겨울이면 10도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몸이 36.5도가 맞는데 이게 더 올라갔어. 37도, 8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바깥 온도와 차이가 더 많이 나죠. 네.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뜨겁게 느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열이 나죠. 근데 사람들은 열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덮어요. 왜 덮어?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져요. 내가 더 뜨거워졌으니까 바깥 온도가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막는 거야. 그래서 추우니까 자꾸 나를 덮어.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자꾸 더 뜨거워져. 뜨거워져. 그래서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 죽어요. 지금 온열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생겼잖아요. 네. 온도가 올라가서 체온이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우리 사람 몸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요. 즉 단백질 변성이 뭐냐면 계란이 프라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쉽게 표현한다는 거네요. 자, 계란이 그냥 있으면 알이 그 새끼 병아리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변성이 돼서 프라이가 되면 절대로 다시 새끼로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끝난 거죠. 변성이 된 건 끝난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단백질도 40도 이상이 되면 프라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프라이가 돼버려요. 그러면 내 몸에서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온도가 자꾸 더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나를 시원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의 온도가 내려가면 밖의 온도랑 차이가 거의 안 나니까 다시 몸이 안 추워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온 그렇죠. 거구나. 근데 나를 자꾸 뒤집어 싸가지고 더 뜨겁게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면 쓸수록 이불이 살짝 열릴 때마다 더 추운 거예요. 그래서 더 꽁꽁 싸매고. 그렇죠. 그리고 안 나오죠. 그럼 점점 더 올라가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시원한 데 가서 시원한 걸 마시면서 시원하게 있어야 돼요. 죄책감이 들었었거든요. 찬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좀 증상이 이상하면 바로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 먹으면 큰일 난다고 사람들이 막 하도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예, 오이사 오한진이 보증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시원하게 마음껏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타임.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시면서 한 번도 이거 괜히 했어 이런 생각을 안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가다가 뭐가 안 되면 망하거나 뭐냐면 멈추고 다른 길로 가거나 이러시잖아요. 근데 지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같은 길에 계시거든요. 네, 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기인했을까요? 글쎄요, 뭐 힘은 아니고요. 직업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그것밖에 없어서 계속 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전문직이 아닌 분들은 네. 한번 거꾸러지고 또는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 그 길을 계속 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는.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대부분이 다 전문직 같이 일을 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전문직이야. 직장인도 그렇고 네, 다들. 왜냐하면 그 역할을 내가 제일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변화된 거, 거기서 새로운 거랑 합쳐진 거 이렇게 변해가야지 엉뚜당또 하는 거를 딱 넘어가면 해결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축을 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갑자기 선물을 한다든지 뭐 무슨 코인을 간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여기에 주로 있지 이쪽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던 거를 조금 변화시키는. 요즘 뭐 AI가 나오고 뭐 새로운 것들이 합쳐지고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모이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게 진짜인 거예요. 그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 가운데 딱 있기 때문에 다른 게 합쳐지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기회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시간을 견디는 지혜를 지금 여쭤봤는데 딱 처음에 말씀하신 건 배운 게 도둑질이라 딴 데를 못 가고 계속 이쪽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 분야를 계속 가기 위해서 오히려 계속 주변 것들도 둘러보면서 네. 이렇게 갑자기 확 노선 그럼요. 변경을 하지 말고 네. 있는 곳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 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제가 제 동료나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의사들만 있는 데는 가지 마라.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의사들끼리 모이면 말이죠. 자기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얘기들밖에 없어요. 의사 없는 데 가잖아요. 다
다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뭐 이렇게 아픈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어떻게 뭐 먹어도 되냐, 뭐 다 물어봐.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그러네요. 주가가 올라가시네요. 근데 의사들하고 있는 데를 가면 뭐 주가가 없어, 주가가 아예 없어. 자기들끼리 뭐 백날 이렇게 해봤자 다 똑같아. 땡이에요. 자기랑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만나셔서는 새로운 거를 접목할 기회가 없어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정말 딱 힌트가 너무 좋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다른 물이랑 놀아라. 나랑 같은 직업이 아닌 사람들과의 접점을 많이 늘리면 거기서 오는 기가 막힌 정보들을 내가 얻어올 수 있어요. 거기서는 쓸모없는 정보인데 나한테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걸 가져오면 또 융합해서 또 새로운 걸 그렇죠. 만들어낼 수 있고. 너무너무 쉬운 건데 생각 안 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른 분을 만나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똑같은 직업 가진 사람들만 만나지 마세요. 아까 이 주가가 없다 그 표현이 진짜 인상적인 것 같아요. 주가 없어요. 주가가 진짜. 없는데 주가를 올리려면 다른 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쉽게 얘기해 주셔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주 재미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타이밍. 네. 사람마다 인생의 최고의 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네. 인생에 뭐 3번쯤 때가 온다고도 하는데 우리 박사님이 생각할 때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이때였다 하는 때가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난 이럴 때가 내 인생 최고의 때야 라고 할 거 그런 때가 있으실까요? 저는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랬는데 3번의 기회 다 망했잖아요. 저는 정말 그게 제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해도 일찍 망하니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시간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번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2번이 내가 망하면 아 2번이 2번째야. 아, 최면을 거는 거예요, 계속? 아니 계속 2번째예요. 다음이 3번째야. 한 번의 기회가 또 있을 거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최고의 때가 언제냐? 그건 항상 지금이죠. 항상 지금입니다.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그 오늘 펜싱에서 그 오상우 선수가 금메달 2개 땄죠. 그 분이 그랬어요. 오늘의 금메달은 내일이면 없다. 내일부터는 또다시 노력을 해야 된다. 내일의 금메달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최고의 때는 항상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을 즐기셔야 되고 지금 노력하셔야 되고 지금이 최고인 걸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뭐 물론 지금은 저는 이제 눈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쪽 눈이 잘 안 보여서 이를 보기도 어렵고 컴퓨터도 하기가 좀 신경질 나고 그렇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서 고맙죠. 더 나빠지면 이제 진짜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방송에서도 한 번씩 불러주니까 와서 방송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강연에도 가서 제가 한 번씩 제가 이제 주제가 된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이 최고일 때죠. 여러분도 지금이 최고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내일은 오늘이 또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인 날은 늘 최고인 날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갑자기 좋아졌어요. 네. 최고인 날만 매일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죠. 저도 3년 동안 차압을 당해봤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월급의 60%를 떼가고 40%로 살아야 되니까 어렵죠. 근데 그 시절이 어떻게 그래도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더라고요. 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논문도 쓸 수 있었고 그러면서 뭐 아닌 척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었고 그게 사람은 그 시간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 이게 이제 정말 좋고요. 네. 최고의 시절은 그런 걸 잘 버티면 옵니다. 항상 옵니다. 그 기회는 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박사님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이루어 네. 오셨는데. 네,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회가 이렇게 자꾸 저한테 와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마지막 꿈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젊은 의사 선생님들 이제 처음 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를 하시는 이제 이런 선생님들 거기서 또 뭔가 잘해보고 싶은 선생님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자리를 까는 일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내가 내 지식을 남한테 잘 전달하려면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탁기를 하나 팔러 가면 진짜 세탁기를 알아야 팔죠. 그렇죠. 그죠? 세탁기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세탁기예요. 이러고 나와야 돼요. 진짜 내가 잘 알면 집에 보니까 세탁기가 좀 시원찮으시네요. 저기 새로 세탁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성능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거랑 다른 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정확하게 찝어서 설명할 수 있으려면 강의를 자꾸 해야 돼요. 내가 강의를 자꾸 해야, 내가 강사가 돼야 준비가 되고 이 준비된 지식이 나를 또 높여주게 돼요. 그래서 강의를 해보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많고 강의할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강의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의사들의 세바시 무대를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렇게 세바- 표현하면 비슷하죠. 약간 네, 느낌이. 세바시도 좋고 하여튼 네. 뭐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어디서든지 정말 자세하게 풀어내 줄 수 있게. 왜냐하면 그때는 질문을 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강의를 하고 나면 맞아요. 질문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의사가 의사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그럼 질문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질문이 오겠어요. 날카로운 질문이. 그쵸. 정말 폐를 찌르는, 정말 아유 저 질문 답을 못했다가는 내가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런 질문이 온다고요. 왜냐하면 또 오래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오래된 고수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수들이 폭폭 찌르는 거죠. 그걸 이겨내야 진정한 강사가 되고 진정한 지식이, 지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정말 멋진 사람이, 멋진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자리를 만드는 사람,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꿈입니다. 지금 그게 어느 만큼 준비가 되셨을까요? 뭐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학회들을 여러 개 만들어요. 그래서 학회들을 만들면 강사들이 막 모여. 네. 그 중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세우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묘한 질문을 해서 좀 자기 스스로 알게. 그 질문에 답을 못하면 자기 공부가 덜 된 거잖아요. 네. 저절로 알게 되거든. 이 말 뜻이, 이 질문이 무엇일까를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커지죠. 네. 그러면서 사람이 자꾸 내실이 쌓이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되시는 거죠. 네, 오늘 진짜 거의 50분 가까이 이렇게 네.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한 포인트 한 포인트마다 내공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또 쉽게 표현하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또 머리에 남아가지고 네. 이제 정말 쉽게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이렇게 계속 내려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하인라인이라는 분이 쓰신 말이에요. 하인라인은 SF 작가예요. SF 작가. 1950년대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SF를 쓰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명확히 설정된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사소한 일상을 충실히 살다가 결국 그 일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 목표가 없으면 어떤 회사를 다녀도 계속 그 회사의 일상에 녹아들어서 그냥 그 회사랑 살다가 그 회사의 노예가 되는 거죠. 또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목표를 새롭게 하나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걸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또는 새로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일에 그냥 녹아서 거기에 그 일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명확한 목표를 세워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지금의 이 그냥 우리가 아는 충실한 일상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우리 오한진 박사님이 저랑 내기를 한 게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 오한진 교를 만들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할 거다 그랬는데 전 그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무슨 교를 만들어요. 오한진 교회의 일대 제 교주님으로 모시고 제가 이렇게 신도로서 아하, 네, 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직하게 나아가라. 멈추지 말고. 그리고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산다면 나도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으로 오늘 브랜드 인사이드의 어떤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그 첫 방송으로 네. STN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오한진이라고 하는 퍼스널 브랜드 이 브랜드 스토리를 지금 생생하게 들어보았는데요. 이렇게 같이 시간을 한 경험, 소감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그 저 혼자 개인의 일상사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는 이제 나름 조금 기분이 뭐랄까 좀 괜찮은 기분은 뭐냐면 속 시원하게 망했다라는 얘기 했다는 거. 이거 아 정말 일찍 망하시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요거 이제 제가 속 시원하게 얘기했다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오한진 박사님과 함께 오한진 박사님의 브랜드 일대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는 이렇게 숨은 고수들의 브랜드 스토리를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나도 지금 어느 과정쯤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이렇게 넘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인사이드는 IM 젤리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와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